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결혼 생활은 썰밤의 사연자들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이고 소름 끼칩니다. 많은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어 쓰게 됐는데요.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글을 써보겠습니다. 29살에 4살 많은 남편과 연애 결혼했고 허니문 베이비로 딸을 가졌어요. 그때는 세상의 주인공이 저희 부부인 줄 알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죠. 딸이 태어나고 행복은 배가 됐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한 줄 알며 삶을 살았습니다.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 걸음마도 떼고 말도 잘하고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4살 되던 해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시작은 돈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생활비 좀 아껴 쓰면 안 돼? 이번 달 생활비 준 게 얼마나 지났다고 또 돈 달라고 그러냐? 생활비에 우리 딸 케어하는 돈도 포함된 거 알잖아. 생활비를 내가 개인적으로 쓴 적 없거든? 그러니까 좋게 줘. 아니 무슨 내가 ATM기야? 돈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머니에서 뽑아주게?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아까워? 내가 상사들한테 깨져가면서 피땀 흘려 번 돈이 쑥쑥 빠져나가니까 아깝다. 남편은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다녔는데 허구한 날 일이 힘들다고 징징거렸어요. 저는 매번 위로해줬고 남편을 이해하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돈 가지고 시비를 거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좀 거칠게 생활비를 주는 게 아까우냐고 물었더니 바로 화를 내더군요. 집에서 노는 당신이 돈을 까먹고 사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당신 손톱, 그 네일아트, 그것도 내가 준 돈으로 한 거지. 남편은 손이 닳도록 일하는데 당신은 놀면서 손톱에 비싼 돈 들이냐? 이거 생활비로 한 거 아니거든? 내 친구가 네일샵 한다고 말했잖아. 연습한다고 자주 공짜로 하고 오는 거라고. 여보, 나한테 돈 쓴 거 거의 없어. 제발 시비 좀 걸지 마. 우리 딸 예림이 어린이집 비용이랑 간식비, 책값만 해도 당신이 준 생활비로 충당이 안 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 줄 알아? 애 하나 키우면서 엄청나게 생색내네. 당신 혼자 예림이 키우냐? 나도 회사 다녀오면 예림이랑 놀아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기까지 해. 독방 육아한다고 개소리하지 마. 독방 육아라고 언제 그랬어? 그리고 뭐? 개소리? 당신은 배우자한테 말하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어우 짜증나. 마누라가 성질머리 더럽고 남편 알길 뭐로 하지. 야 됐다. 생활비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좀 아껴 써. 그이는 생활비를 주면서 별의별 막말을 다 했습니다. 또 제가 조금이라도 화장을 하고 있으면 자기 돈으로 쇼핑하고 왔느냐고 물었어요. 당신 입술 색깔 못 보던 건데 설마 또 백화점 다녀온 거야? 아니거든. 집에 있던 거 발라본 거거든.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쓸까봐 감시하는 거야? 절약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내가 가계부 써서 보여주잖아. 여보, 나 당신한테 돈 받을 때마다 눈치 보이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당신이? 돈 달라고 말만 잘하면서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냐? 또 말을 막 하네? 당신 나한테 존중하는 태도로 말 좀 해. 내가 당신 부하야? 시녀야? 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집에서 뻔질나게 노는 당신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됐냐? 내가 작년에 회사 다닐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이 뭘 했어? 예림이가 한창 엄마 손 탈 때라서 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나도 눈치 보면서 돈 받느니 나가서 직접 벌어서 쓰는 게 100번 나아. 그럼 나가서 일해. 남편은 자기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과 육아가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사람 같았어요. 분명히 남편이 일하라고 했으니 저는 결심했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눈치 받으며 생활비 받지 않고 직접 벌어서 마음대로 쓰겠노라 말이죠.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 단절에 나이도 마음껏 부려먹을 신입의 나이가 아니다 보니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낮춰서 회사가 아닌 알바를 찾아다녔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시간도 적당하고 시급도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았어요. 디저트 카페 알바였는데 커피 머신 사용법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고 사장님께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웃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면접 5분 만에 바로 출근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해. 뭐? 당신이? 어디 회사에서 불러준 거야? 회사는 아니고 디저트 카페에서 하루에 8시간씩 알바하기로 했어. 겨우 알바? 그럼 그렇지. 당신이 회사에 뽑힐 인재는 아니지. 겨우 한다는 일이 카페 아르바이트냐?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서 일하라는 듯이 난리를 쳐서 일자리 구했잖아. 근데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만만해? 아니 누가 그렇대? 아니 그래 잘했다. 알바 취직 축하한다. 열심히 일해서 생활에 보탬 좀 돼봐라. 진작에 좀 일을 하지. 계속 한심한 모습 보이면 확 이혼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참아주지. 저는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말하더라고요. 연애 때와 신혼 때만 해도 저를 아주 공주님으로 대하던 남편이 이렇게 재수없게 말하고 무시하니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튿날부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바로 디저트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차근차근히 커피 머신기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다른 음료 제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레시피 노트가 따로 있어서 혼자 있을 때도 제조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는 사장님이 새벽마다 만들어 놔서 제가 따로 케이크나 빵을 만들 필요는 없었고요. 이틀 정도 사장님이 옆에서 일하는 걸 봐주셨고 고쳐야 할 점을 바로바로 피드백받고 일했습니다. 다행히 혼자서 일해도 될 만큼 알아서 잘한다고 해주셨네요. 사흘째부터는 저 혼자 디저트 카페에서 손님을 받았답니다. 제가 6시에 퇴근하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던 딸을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먼저 딸을 씻기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곧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아직도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야? 당신은 멀티가 안 돼? 그깟 알바한다고 살림을 대충대충 하려는 거야? 집안 꼬라지 봐라. 빨래통에 빨래 쌓인 거 안 보이냐? 겨우 사흘 지났는데 이 정도면 3달 뒤엔 아주 볼만하겠다. 당신은 오자마자 잔소리야? 나도 일하다 왔어. 6시에 퇴근해서 딸 데리고 들어왔다고. 내 몸이 2개가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안 한대? 밥 먹고 다 할 거야. 에휴, 겨우 알바나 하면서 오지게 티내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몇 푼이나 벌겠다고 알바로 다닌다는 건지. 저는 듣다가 폭발했습니다. 생활비를 주기 싫어서 안달난 그이에게 확실하게 일렀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한다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밖에서 일하니까 겨우 알바나 하냐고 비아냥대고 나들 어쩌라는 건데?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인 거야? 정말 지친다 지쳐.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온 건 나야. 여태껏 우리 가정의 돈은 내가 다 벌었었다고. 그래, 당신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살림하고 육아했잖아. 당신 내조 열심히 했잖아. 나한테 집에서 노는 거라면서 비아냥대면서 돈 벌어오라며. 그래서 일하고 와서 시간이 없어 집안 정리가 아직 안 된 걸 어떡하라고. 밥 먹고 하겠다고 했잖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엄청 따지네. 그래 당신 잘났다 잘났어. 밥이나 빨리 해. 남편은 저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구겨진 채로 밥을 차렸고 화가 나서 남편 눈도 안 마주치고 딸 밥 먹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이는 대충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딸이랑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같이 잠들었습니다. 남편과 한 방을 쓰면 또 대판 싸울 것 같아 피해버렸죠. 카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남편은 카페에서 제가 남자 손님한테 커피를 파는 걸 보고 괜히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 카페에서 일하는 거 봤어. 아주 열심히더라. 그랬어?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 그게 아니라 남자 손님들한테 열심히 웃어주더라. 입에 경련이 오겠던걸. 내가 언제 남자 손님들한테만 그랬냐? 모든 손님들한테 웃어줬지. 서비스 업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젊은 남자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것 같던데. 여보, 솔직히 말해봐. 카페에서 일하는 이유가 남자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씹으련다. 왜 어처구니가 없어? 뭐야, 당신 찔리는 거지? 이 여자 완전 남자 밝히는 여우였구만. 그만 좀 해!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거 가지고 난리치더니 돈 번다고 나갔더니 웃는다고 난리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자들한테 웃지마. 기분 더러우니까. 카페에서 인상 쓰고 있으라고? 그렇게 못하겠는데? 당신은 남편이 말하면 한 번에 알겠다고 대답을 못하냐? 말이 말 같아야 알겠다고 하지! 당신 지겹게 구는 거 짜증나니까 나 예림이 방으로 들어갈래. 뭐야? 이젠 남편의 손길도 그립지 않은 거야? 남자들 매일 많이 보니까 욕구 해소가 된 거야? 나쁜 자식. 그따위로 말하면 네 속이 시원하냐?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성질을 냈더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의 시비는 때때로 저를 괴롭고 화나게 했습니다. 한 귀로 흘려내기엔 말의 강도가 너무 세서 그냥 넘기는 게 싫었습니다. 똑같이 화를 내며 받아치면서 좀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의심, 의처증까지 보였답니다. 당신 오늘 점심에 남자랑 밥 먹었지? 남자? 아, 사장님이랑 먹었지. 왜? 남자 향수 냄새가 나길래. 사장 향수야? 사장은 미혼이야? 아님 돌싱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사장님은 유부남이고 애가 둘이야. 됐냐?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서 서로의 향기를 맡으며 반했나?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나?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징그럽게 말했습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사장님이랑 점심 먹은 게 의심받을 일이야? 당신 상상력이 너무 더럽다. 상상력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나 몰래 사장이든 손님이든 누구랑 바람을 피울 수도 있잖아. 이 남자가 정말... 당신 미쳤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말이 왜 안 돼? 당신 요즘 엄청 꾸미고 다녀서 남자들이랑 놀고 그러는 것 같아. 이 인간아, 일하는 시간 빼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남자를 만나? 그리고 내가 꾸민다고 어리고 예쁘냐? 왜? 당신 눈엔 내가 예뻐 보여? 착각하긴. 화장 떡칠한다고 주름살이 가려지냐? 한물간 동태 같거든? 당신은 30대 중반이 아니라 40대 중반으로 보여. 그리고 남자들은 각자 취향이 있어. 당신처럼 늙어 보이는 여자를 좋아하는 눈깔빛 놈도 있다고. 정말 짜증나네. 조롱하고 의심을 동시에 하니 기분 정말 더럽다. 당신 병원에 좀 가야겠어. 의처증도 심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가 단 1도 없어. 정신과에 가서 상담 좀 받아. 어이씨고, 지금 날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 빠져나가겠다. 야, 솔직히 말해봐. 당신 바람났지? 요즘 나랑 같이 잠도 안 자잖아. 밖에 나가서 풀고 들어오지? 나쁜 자식. 지금 한 말 취소하고 사과해. 왜 이렇게 심하게 발끈하지? 뭐 걸리는 게 있나? 됐다. 당신이랑 더 말했다간 열불 나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나 예림이 방에 갈 테니까 서로 각자 알아서 사자. 남편은 진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희 둘 다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진지하게 상담받으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언성을 높이며 자긴 멀쩡하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랍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의심받을 짓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었네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너무 화를 많이 내서 포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요청할까 했는데 시부모님이 완전히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 편만 드시는 분들이라서 말을 꺼내기 싫더라고요. 그저 혼자 속 터지면서 버텼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한 지 2달이 다 되었을 때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어떤 남자 손님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거절하며 명함을 무시했습니다. 저기요, 진짜 반했습니다.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전 어느 손님이든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 이상한 놈 아니에요. 손님, 전 결혼도 했고 애도 있습니다. 다른 여성분을 찾아보세요. 나도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라고요? 손님, 유부남이면서 여자를 꼬시려고요? 명함 줘보세요. 회사에 연락해서 고발해버릴 테니까 명함 달라고요. 아이씨, 이 여자가 왜 이래? 싫으면 관둘 것이지 왜 협박을 하고 난리야? 아, 됐어요. 그냥 커피나 줘요. 손님한테는 안 팝니다. 다른 카페 가세요. 저는 그 손님에게 커피를 팔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먼저 퇴근해서 온 남편이 저를 보며 희축거리더라고요. 당신 오늘 남자 한 명 찾더라. 꼬셨는데 안 넘어갔다며?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명함 주면서 당신 꼬시려고 한 남자 말이야. 실은 내 대학 후배야. 내가 용돈 주고 시켰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그 남자를 보낸 게 당신이라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내가 그놈한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테스트라도 한 거야? 넘어가면 가만 안 두려고 했지. 근데 잘 대처했다며? 당신 혹시 눈치채고 일부러 쇼한 거 아니야? 당신 잠깐 이리 와봐. 머리카락에 뭐가 붙었다 떼어줄게. 남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남편의 머리통을 수박 깨듯이 있는 힘껏 날려줬습니다.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 머리를 때린 거야? 그래, 이 나쁜 자식아.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려준 거야. 어떤 남편이 마누라한테 그런 짓을 하냐? 당신 진짜 상태가 심각해. 병원 좀 가자. 병원을 내가 왜 가냐? 왜? 뭐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리고 마음껏 바람 피우려고? 정말 지친다. 그만하자. 기운 빠지니까 더는 말 걸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갈증이 나서 눈을 떠서 거실에 나갔더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젠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 검사하고 있었어. 비번이 예림이 생년월일이더라. 핸드폰엔 남자랑 연락한 기록이 없네. 다 지우고 들어왔나 봐. 그래, 지우고 들어왔다. 됐냐? 한번 걸려봐. 그때 확 참교육해 줄 테니까. 저는 아주 질려버려서 핸드폰을 빼앗았고 물 한 잔 마시고 딸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주일 뒤에 카페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단골이었던 손님이 저를 따라 나오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카페 매니저님. 저 알바생이에요. 매니저 아닙니다.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저기 시간 있으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손님, 방금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왜 저랑 차를 마셔요?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제가 이 카페에 왜 매일 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용기 내어 고백하는데 한 달이나 지났네요. 아무튼 저 그쪽 좋아합니다. 저는 또 남편이 시킨 짓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듯 대답했습니다. 꺼져요. 내 남편한테 가서 이런 유치한 짓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남편이요? 유부녀였어요? 끝까지 연기하네. 네, 유부녀고 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껄떡대지 말고 꺼져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자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이튿날 그 남자가 다시 카페에 찾아왔고 저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뭐 드려요? 어제 죄송했습니다. 전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알바 중인 걸 보고 사회 초년생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 시킨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결혼한 거 몰랐습니다. 어제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헛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내가 막말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유부녀니까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커피 드릴까요? 그 남자는 남편이 보낸 후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제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기분만 잠시 좋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매일 카페에 와서 저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파이팅 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 매일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마카롱도 하나 주세요. 주문한 메뉴를 전달했더니 그 남자가 저에게 마카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당 충전하시면서 일하세요.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 테니 가져가세요. 전 단 거 안 좋아해서. 그거 꼭 드세요. 그 남자 손님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으니 그냥 고맙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퇴근하고 딸 어린이집을 향하는데 그 남자 손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알바생님 어디 가세요? 전 헬스하러 가는데. 전 딸 데리러 어린이집에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 바로 옆인가 보네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더니 제 걸음에 맞춰 걷더군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남편이 튀어나왔어요. 그이는 다짜고짜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할 짓이 없어 유부녀를 꼬셔? 내 마누라랑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가다뇨?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식 봐라. 내 마누라랑 놀아나는 사이는 확실한 것 같네. 당신 내가 의처증이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 바람난 것 같네. 이 여편네야. 돈 번다고 나가서 일하더니 젊은 놈이랑 바람을 피우냐? 그런 거 아니야. 이 손님은 예림이 유치원 옆 헬스장에 가는 길이야. 오, 변명거리를 미리 생각했구나. 당신 이 자식이랑 어디까지 갔어? 말해! 내가 니들 둘을 반쯤 조져놓고 이혼해버릴 테니까. 진짜 아니라고? 그냥 손님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나 퇴근하고 어린이집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퇴근하고 오는 건지 저놈 집에서 오는 건지.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신과 치료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부탁했는데 남자 손님을 다시 잡고 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님도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주먹질을 해서 남편을 넘어뜨렸답니다. 이 자식 내 마누라 갖겠다고 주먹질까지 하네. 야, 너 오늘 뒤졌어. 뒤지게 패주고 상간남 고소해서 개망신 주겠어. 이봐요 아저씨. 카페 단골이어서 길에서 인사 좀 하고 잠깐 같이 걸은 것뿐이라고요. 나 이렇게 맞을 만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오냐 그래. 니놈을 조리하고 나서도 똑같이 대답하나 보자. 어금니 꽉 깨물어라. 상간남 자식아. 삽시간에 주먹이 오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남자 손님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딸을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저를 믿지도 않았고 화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어요. 당신 그놈이랑 바람 피우는 거 맞지? 우리 이혼하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나 아니라고. 오해라고. 당신 정신 이상하니까 병원에 좀 가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엄청 오버하네. 나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낫겠어.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은 거 없이 조용히 끝내자고.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당하라고?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판단해. 그리고 당신도 자유롭게 남자도 만나고 좋을 거 아니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발 날 믿어줘.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보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다시 전으로 돌아가자. 당신이랑 나랑 아주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고. 이혼하자니까 헛소리만 하네. 에휴. 남편은 제 눈물을 무시했고 한숨을 쉬더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또 있네. 우리 예림이가 내 딸이 맞는 거야? 아, 맞았어. 예림이는 나랑 닮은 곳이 하나도 없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 다른 놈의 아이를 낳은 거지? 뭐? 여보, 도대체 어디까지 막 나가겠다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 안 되겠어. 친자 검사 받아봐야겠어. 뭐? 친자 검사? 당신 진심이야? 남편의 눈동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지 오래였는데 그날은 더더욱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대로 다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유전자 검사해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그이는 씩 웃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더니 집 근처에 있는 유전자 센터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결과지를 저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거 봐! 내 딸이 친자가 아니라잖아!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 뭐?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줘봐! 서류에는 친자 불일치가 나왔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서류는 제 딸이 남편의 딸이 아니라고 나왔답니다. 제대로 봤냐 이 옆에 내야? 당신이 날 의처증으로 묶어버리고 멋대로 살려고 한 모양인데 당신의 바람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내 말이 모두 진짜인 게 탈로 났다고. 당장 이혼할 준비해. 너와 네 딸 데리고 여기서 꺼져. 빨리 헤어져야 하니 소송은 안 할 테니까 몸만 나가. 여보 진짜 아니라니까. 나 억울해. 이럴 리가 없다고.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거 아닐까?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 바람 피워서 나온 거야.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예림이랑 떠날 때 연락해. 저는 여러 상상을 하다가 딸이 다른 아이와 바뀐 상상도 했답니다. 그만큼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시간을 주겠다며 자기가 나가 있을 테니 짐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를 했나 싶어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딸과 제 친자 유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이가 다녀왔던 유전자 검사 센터에 가서 저와 딸 그리고 남편의 칫솔도 가져가서 모녀와 부녀 관계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딸은 제 딸이 맞게 나왔는데 남편과 딸은 아닌 걸로 나왔답니다. 저기 선생님, 이거 진짜 맞아요? 오류 아니에요? 오류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남편분은 2번이나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잘못 나온 게 분명해요. 저희 센터는 한 번도 오류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결과지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큰 병원의 센터로 세 식구가 같이 가서 검사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받지 않았고 어디서 지내는지도 알지 못해서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집을 나갈 준비가 되면 그때 연락하라고 했으니 전화는 받아야 하는데 몇 번이고 받질 않더라고요. 이 답답한 마음에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저도 카페를 쉬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나 셋이 같이 큰 병원에 속해 있는 검사센터로 갈 계획이었답니다. 억울하게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남편 회사에 갔더니 놀랍게도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그이는 검사지를 믿고 아예 모든 걸 정리하려 했던 것 같았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시댁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답니다. 어머님, 그이가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시나요? 니들 뭔 일이야? 따로 별거라도 하는 거야? 그게 오해가 있어서요. 그 오해를 풀려면 그이를 만나야 하는데 회사도 관두고 어디서 지내는지도 몰라요.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우린 아는 게 없으니 그냥 조용히 기다려봐라. 결국 시댁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딸과 돌아다니다가 느껴졌는데 혹시 남편이 연락을 끊고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이 들었어요. 딸을 친정집에 맡기고 급히 경찰서로 가서 남편의 실종을 접수했습니다.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자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집 나간 지 2주가 넘었으니 한시가 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단단히 일렀더니 그제서야 바로 위치 추적을 시도하더군요. 바로 그이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했다며 저에게 경찰차를 타고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경찰관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어떤 여자였습니다. 경찰관이 실종 신고 때문에 왔으니 제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더군요. 그리고 곧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뽀로로를 보고 놀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고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는 누구야? 뭐야,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설마 경찰에 신고했어? 연락이 안 되니까 신고했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아이씨, 내가 핸드폰 2개 쓰는 걸 깜빡했네. 아이, 무음으로 서랍에 넣어뒀는데 확인을 안 했어. 젠장.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잖아. 그래서 새 여자친구 사귄 거야. 그냥 새 여자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낳은 딸이 내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난 배신당했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들, 저 여자 바람난 여자입니다. 우리 이혼하려고 별거 중인데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경찰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에게 왜 별거 이야기를 안 했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무사한 걸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남편, 의문의 여자와 갓난아기만 남았어요. 이 생각을 해보니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입을 다물고 아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물었어요. 이봐요, 당신 누구예요? 제 남편 언제 만난 거죠? 저 애긴 누구의 애기죠? 그걸 내가 대답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줌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 경찰들은 왜 이 아줌마를 두고 나간 거야, 짜증나게. 빨리 나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아님 내가 미쳤나? 여보,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말 좀 해봐. 이 여잔 내 애인이고 애기는 애인의 애기야. 나랑 피가 안 섞이느라고. 이제 됐냐? 너처럼 바람나서 낳은 아들 아니니까 꺼져. 아니, 그렇게 못해. 지금 당장 나랑 예림이랑 유전자 검사 받으러 가자. 큰 병원에 있는 곳으로 가자고. 다시 해봤자 똑같거든? 저는 큰 촉을 느꼈습니다. 여태껏 남편이 돈 가지고 구박하는 것과 의처증 모두 이혼하려고 밑밥을 깔아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려고 나랑 딸을 버리려고 사기극을 벌인 것 같다고. 이 여자가 아직도 인정을 안 하네. 바람 피워서 다른 놈 딸을 낳은 주제에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냐? 절대 아니거든. 그래? 그럼 당신 여기 그대로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을 뿌리치 뽑아버렸습니다. 아주 확실한 유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양이었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다, 이 자식아. 네가 원하는 대로 이만 꺼져줄게. 내 머리카락은 왜 가져가는 건데? 당장 내놓지 못해? 무슨 일을 꾸미려고? 일을 꾸민 건 내가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라. 곧 싹 다 밝힐 테니까. 제가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여자가 저를 막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그녀의 코에 박아버리면서 치워버렸답니다. 남편이 뒤를 쫓아 나오는데 먼저 빨리 뛰어나가 택시를 잡고 떠났답니다. 친정엄마한테 연락해서 예림이를 데리고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로 오라고 했어요. 30분 뒤에 도착해 남편의 머리카락 수십 가닥과 딸의 머리카락을 뽑아 제출했고 제 머리카락도 뽑아드렸습니다. 저와 딸은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결과지가 나오는 걸 보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 말랬는데 하도 간절하게 불렀다면서 엄마가 문을 열어줬답니다. 당신 우리 친정엔 왜 왔어? 뭐 찔리는 짓이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여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장 가져왔어. 내가 위자료 좀 챙겨줄게. 당신 딸 키우면서 살아. 난 그만 놓아주고. 아직은 안 되지.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게 있으니까. 도대체 뭘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 머리카락만 뽑아온 줄 알지? 당신이 안고 있던 애기 머리카락도 세 가닥 뽑았거든. 그러니까 내 딸과 나, 당신과 그 아기 모두 검사를 받는 거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센터 말고 아주 큰 병원에서 확실하게 말이야. 여보, 아니라니까. 당신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어서 도장 찍자. 나 당신 얼굴 보는 거 힘들어. 나만큼 힘들까? 당신이 사기극을 벌인 거라면 절대로 쉽게 이혼해주면 안 되지. 소송해서 아주 개박살을 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일어나더군요.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게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돈 가지고 구박한 것, 의처증 환자인 척 연기한 것, 그리고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남편 딸이 아니라고 한 것 모두 다 그이가 머릿속으로 그려낸 사기극인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았으니 저와 딸을 정리하려고 온갖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친정에서 나갔습니다. 2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렸어요. 직접 병원 안으로 가서 수령했답니다. 저는 결과지를 보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 검사지를 사기친 센터와 남편의 공모를 밝혔고 당장 사기죄로 잡아 넣어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다짜고짜 잡을 순 없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해놓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딸은 남편의 친자가 맞았고 상간녀의 아들도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남편의 사기극이 맞았던 겁니다. 집 앞에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 관계자와 같이 사기를 친 것도 확실했죠. 이혼 소장을 쓰고 상간녀 집으로 보내자 바로 그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싹 다 걸렸네. 여보, 그냥 한 번 본 검사지 보고 믿고 이혼하지 그랬어. 그게 내 계획인데. 참 귀찮게도 했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이혼하려고 당신을 힘들게 했는데 잘도 버티더라. 그래서 초강수를 뒀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유전자 검사 위주로 이혼한 커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봤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지. 난 결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 나쁜 자식, 이 사기꾼. 아니, 그러게 왜 바람을 안 피운 거야? 한 번이라도 피웠으면 검사지 보고 착각을 했을 텐데 말이야. 아휴, 내가 바람 피웠을 거라 믿고 그런 사기를 친 거야? 당신이랑 그 센터 관계자 형사처벌도 받게 될 거야. 아니, 샘플이 바뀌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라던데? 2번이나 바뀌었으면 경찰이 그대로 믿을까? 아유, 골치 아픈 여자네. 그래, 이미 다 끝났으니 위자료 줄게. 공짜로 이혼하고 2번째 결혼 생활 즐기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원하는 금액 불러. 대신 형사 고소한 건 취소해. 그렇게는 못하지.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이 있으니 100배로 돌려받게 할 거야. 남편은 제가 눈이 돌아있는 걸 보곤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나 좀 놓아주라. 이렇게 빌게.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당신도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면 되잖아. 나쁜 자식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돈으로 날 갈구고 의처증 환자 흉내내고 내 딸을 혼외자로 만들어? 네가 사람 자식이야? 미안해. 위자료랑 양육비 뜯기는 게 아까워서 그랬어. 나 지금 솔직하게 다 고백하잖아. 달라는 만큼 다 줄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내려쳤습니다. 절대로 합의 이혼이 아닌 법정 이혼을 할 것이고 형사처벌도 받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이는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상간녀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유전자 검사지 위조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관계자와 둘이 입을 맞추고 샘플이 바뀌었다고 변명했는데 경찰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발생한 것과 저에게 사기극을 벌이며 이혼하려고 했던 행적들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사기죄로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워낙 약해서 벌금형으로 끝이 났어요.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실수이자 기계 이상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정말 웃기는 법이죠. 이혼 재판은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재산 분할과 양육비, 정신적 보상금, 상간녀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억울한 게 다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빈몸으로 이혼당할 뻔했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기로 하고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나쁜 인간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았으니 그 돈으로 딸과 둘이서 지낼 집을 마련했고 먹고 살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했고 손에 잘 맞는 일이니 똑같이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매출은 요즘 카페가 너무 많아서 기대 이하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1년 정도 장사와 육아, 살림까지 모두 소화해내며 잘 살았어요. 딸은 다행히 아빠를 찾지 않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1년이 더 지나자 저에게 남자가 생겼어요. 같은 돌싱이고 아들이 있는 남자였는데 딸이 들어간 유치원의 친구 아빠였답니다. 아이를 픽업하러 오가면서 자주 인사를 했고 서로가 돌싱인 걸 알고 격려와 위로를 하다가 식사도 하게 되고 커피도 마시다가 정이 쌓여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저희 두 사람은 재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친정 부모님과 주변에서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으니 재혼할 때도 되었다며 얼른 나를 잡으라고 보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재혼 커플이긴 해도 양가 식구들과 한 번쯤 만나야 하니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들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갔네요. 또 결혼식까지 하라고 부추겨서 저는 또 웨딩드레스를 입기로 했답니다. 예비신랑과 같이 드레스도 고르고 턱시도도 골라서 결혼식 날 입을 옷을 픽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딸의 유치원에서 학예회가 있었어요. 신랑의 아들과 제 딸이 같이 율동을 한다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꽃다발을 사서 신랑과 같이 유치원에 들어갔답니다. 여러 아이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제 딸과 신랑 아들이 율동할 차례가 와서 박수를 보내는데 제 뒤에서 환호성을 크게 지르길래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 있었어요. 당신 뭐야? 내 딸 유치원에 왜 나타난 거야? 당신 미쳤어? 예림 엄마, 애비가 딸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바로 욕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버린 딸이잖아. 잊었어? 예림이는 이제 김씨가 아니라 내 성을 따라 이씨야. 당신한테 새로운 처자식한테나 잘할 것이지 왜 2년 만에 나타나서 죄를 뿌리는 거야? 나 이혼했어. 그 여자가 바람나서 임신했거든. 내가 정관 수술했는데 내 애라고 막 우기더라. 진짜 기가 막혔지. 아무튼 그 여자가 아들 데려가서 키우고 있어. 그리고 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당신과 예림이 곁으로 말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이 그렇게 결심하면 이뤄질 것 같아? 내 딸이 당신 얼굴 보기 전에 여기서 나가. 전 남편은 저를 애절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한 번의 실수로 끝없는 절망을 맛봤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딸이랑 여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셋이 잘 살고 싶어. 입 닥쳐. 나 여기 새신랑이랑 왔거든? 내가 혼자여도 안 받아주겠지만 지금 새신랑까지 있으니 조용히 사라져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뭐? 당신 새 시집 가는 거야? 뭐야, 그새 남자가 생겼어? 당신 생각보다 발랑 까졌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왜 발랑 까진 건데? 진짜 더럽고 추악한 니놈이 한 짓에 비하면 난 아주 깨끗해.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야, 좋은 말 할 때 나가.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여보, 아직 결혼식장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 전까진 나한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보, 나 정신 차렸어.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예림이한테 새아빠 말고 친아빠를 돌려주자. 전 남편과 저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를 다 듣고 있던 새신랑이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유치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와 이 개자식아. 감히 예림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 자식아, 이제 예림 엄마는 내 아내야. 너 같은 삼류 사기꾼 양아치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쭈, 어디서 깡 좀 있는 놈으로 골랐네? 그래, 좋다, 붙어보자. 나 이럴 거 없는 놈이야. 여기서 더 밑바닥으로 갈 곳도 없으니 네 놈 손에 작살 한번 놔보자. 곧딸과 신랑 아들의 율동순서라고 말하며 새 신랑을 말렸는데 그이가 금방 끝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이가 자기한테 맡기라며 전 가만히 애들을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새 신랑이 들어왔어요. 다 끝났어, 자기야. 우리 애들 올라온다. 자기야, 고마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애들 응원하자. 전 남편은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새 신랑이 박수를 치며 귀엽게 율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신랑과 딸과 아들 넷이서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신혼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애들이 놀다가 잠들었고 그제야 신랑에게 전 남편과 어떻게 끝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전 남편이 거기에 나타날 줄 몰랐어. 미안해. 근데 나가서 어떻게 됐어? 실컷 해주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하니까 쫄더라. 정말? 그럴 인간이 아닌데? 그 자식이 여기 온 거 당신과 딸이 그리워서가 아니야. 돈이 하나도 없대. 바람난 마누라가 돈을 다 가져다 썼나봐.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빈털털이라 갈 곳도 직업도 없다더라. 그래서 더 혼내줬어? 거지 같은 놈이길래 10,000원짜리 2장 던져주고 귓방망이 날리고 꺼지라고 했지. 당신과 나 이미 혼인신고했다니까 그제야 일어나더라. 진짜 웃기는 놈이네. 쥐가 다시 오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갈 곳이 없고 외로우니까 온 거야. 그놈 처절하게 울더라.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랑 자식 낳고 살았더니 똑같은 벌을 받았다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 아우, 꽃이다. 아까 먹은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쑥 내려가네. 자기야, 그놈 지금 고시원에서 사나봐. 여기서 멀기도 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랬어. 당신이 내 아내가 될 테니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당신이 다 해결해줬네. 고마워, 자기야. 그 자식이 불행해져서 너무 좋고. 딸의 학예의 날,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새신랑과 저는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정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이번엔 잘 살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군요. 결혼식은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로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아이들을 두고 단둘이 해외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를 임신했답니다. 지금 사연을 쓰면서 아이 셋을 돌보고 있어요. 딸과 가슴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이번에 태어난 셋째 딸까지요. 카페는 접었고 사업하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남편은 따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신용카드로 알아서 쓰라며 간섭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애정전선엔 문제없고 애들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똥차라면 새 신랑은 최신형 자동차인 것 같네요. 두 번째 결혼은 배신과 복수가 아닌 사랑과 믿음만 있길 바랍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